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19학년도 수능 가능세계 지문 한번 실전적으로 읽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바로 들어갈게요. 부차적인 얘기 없이. 자,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자, 뭐라고 한다 했으니까 네, 정의된 개념이죠. 그럼 이제 한번 인식을 해줍니다. 아, 모순이 이런 거구나. 예를 들어 직접적이지 않죠. 좀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예시로 구체화를 합니다.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not P는 모순 관계래요. 자, 다시 한번 반복됐죠. 자, 일단 not의 기호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부정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P와 not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무모순율이라는 개념도 나왔네. 좀 낯설다. 딱 그 느낌을 가지고 네, 조금 이런 거는 실전적으로 풀 때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면 좋아요. 네, 그러면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이구나.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무모순율과 관련된 선지가 나왔을 때 돌아오면 됩니다. 위치를 기억해요. 그런데 다부탑은 경주에 있다랑 다부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대요.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모순적이지 않죠. 있다라는 팩트랑 가능성에 대한 얘기니까 모순이 아니죠. 그래서 현실과 다르게 다부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고 했을 때 가정이죠. 다부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뭐 맞는 말이죠.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나피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자, 가능세계란 워딩이 이때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물음표가 한번 떠야 돼요. 근데 아직 아무것도 설명이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대요. 아직까지 좀 찝찝해요, 느낌이. 근데 바로 이제 밑에서 이렇게 딱 개념을 설명해 주겠다는 딱 각오를 보여주죠.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렇구나.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대요. 아,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하면 가능하구나, 존재하구나, 그런 세계가. 그다음에 P는 필연적이다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적어도랑 모두는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데서 성립하면 그건 필연적이구나 라고 그걸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가능세계라는 워딩에 꽂히지 말고 가능성 정도로 대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Q이면 Q이다, 이거 당연한 말이죠. 필연적인 명제죠. 그럼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반복을 해서 지금 납득을 시켜줍니다. 자, 나보답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진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 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어디선 또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필연적이지 않으면 가능한 데가 뭐 적어도 하나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위의 말을 약간 이렇게 풀어서 써준 겁니다. 그래서 가능 세계를 통한 담론은 이제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나는 현실에서는 아침 8시 뭐죠? 예시죠. 예시를 통해서 우리의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시는 또 문제화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나왔을 땐 예시를 집중하면 좋아요. 그래서 아침 8시에 출발한 기차를 놓쳤대요. 그리고 지각을 했대요. 내가 놓친 기차는 제 시간에 도착했대요.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가정이죠.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대요. 그런데 전통 논리학. 자, 이런 워딩이 이제 옛날 189평 LP 지문에서 또 이제 전통과 이제 고전과 현대의 논리 이런 것들을 비교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으로 조금 전통이 나왔으면 그렇지 않은 것도 나올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만약 A면 B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이런 워딩 기출 참 좋아하죠. 참이라고 규정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되게 뉘앙스가 풍겨지는 워딩이죠.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이유가 뭐지? 그걸 또 이렇게 A로 있으니까 뭐 물어볼 수 있겠죠.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 세계들을 여기서 또 가능 세계들이라고 나오네요.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대요. 이유가 뭐냐 물어봤는데 이유를 알 수 있다 알려주니까 당연히 궁금해지죠. 그 가능 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대요. 어디선 여전히 지각을 한대요. 가령 또 예시죠.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이제 지연된 세계가 그렇겠죠. 고장 나면은 지각을 하겠죠. 하지만 약간 이제 포인트가 되는 워딩이 나오죠. 내가 그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대요. 지금 유사성이라는 워딩이 딱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반응해주고, 일반적으로 A가 참인 세계 가능 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도 B도 참인 가능 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 세계보다 현실 세계랑 더 유사하다면, 앞에 뭐 A, B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더 유사하다면 현실 세계랑, 그러면은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A라면 납비가 아닌 B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위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풀이인 거죠. 즉 현실 세계랑 더 유사하니까 우리가 여전히 지각했을 걸 얘기 안 하는 거다라는 답변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성질을 갖는데요. 그럼 나열해주겠구나 싶죠? 첫째, 일관성. 이렇게 나열할 때 위에 이렇게 체크 표시하면 좀 약간 표지가 더 좋아요. 네,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니까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성립하는 가능세계가 없다. 이런 키워드들 위주로 좀 표시하면 좋고요. 그 다음 포괄성.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위랑 다르죠. 이번엔 가능하다면 그 가능세계는 존재한대요.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고, 셋째는 완결성이래요. 이름 말 그대로 완결되는 느낌인데, 명제 P에 대해 어느 세계에서든, 약간 이런 워딩도 되게 좀 반응이 좀 좋죠. 어떤 세계든 간에 명제 P 아니 P에 대해서 P이거나 나 P이다 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대요. 뭐뭐라는 이런 형식으로 정의를 해주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지금 처음 본 배중률 이런 워딩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끝나가는 와중에 또 이렇게 개념이 또 정의가 되고 있죠. 네, 그다음 즉 P와 나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그게 배정률이거나 P와 나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성이 있네요. 한 가능 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모든 항상 우리 좋아하죠. 그리고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대요. 딸리네요. 그래서 독립성이라고 해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니까. 그래서 뭐 뒤에는 약간 W1과 W2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뭐 이어질 수 없다, 뭐 독립적이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전혀 다른 세계다, 독립적인 세계다. 네, 독립성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계속 활용해주면 뒤에 내용이 깔끔하겠죠. 그래서 마무리는 뭐 흥미롭다, 뭐 활발히 진행된다, 인지가 뭐 이런 것들에 응용할 수 있겠다 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낯선 워딩들이 많이 쓰이긴 했지만 정의된 개념들 가지고 쫙쫙쫙쫙 가져가면은 지문이 그렇게까지 난잡하진 않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치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배중률 아까 우리가 딱 정해진 위치를 봤죠. 모든 가능에서 성립한다. 자, 봅시다. 그럼 그 위치로 돌아가서 보면 됩니다. 어느 세계에서든 이라고 했네요. 그럼 이게 똑같은 말이 뭐예요? 모든이죠. 네. 그러면은 당연하구나 하고 1번 책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나머지 선지를 보면 이거는 정말 시간 낭비죠. 그 다음 기은 니은 하는 기억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 기억이 뭐였을까요? 경주에 있다 라고 팩트로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개성이 있을 수도 있었다 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기억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 세계는 존재할 수 있죠. 가능하기만 하다면 존재는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자,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 뭐 요게 성립을 하는 가능 세계라는 조건이 들어가고요. 그 중에서는 기억이 거짓인 가능 세계는 없다라고 나왔는데,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앞에가 성립되지 않으면 뒤가 틀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게 성립하는 가능 세계 중에는 기억이 거짓일 수 있죠. 사실 크게 1번 상태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답이 바로 2번인데, 얘는 뭐 위에 요 문제만큼은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뭐 좀 불편한 사람들은 3, 4, 5를 같이 봐도 돼요. 그래서 니은과 개성이 있지 않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죠. 왜냐면 이제 가능성에 대한 얘기고 저거는 팩트에 대한 얘기라서 모순의 범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니은이 거짓이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가능 세계에서도 개성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또 당연한 말이고, 얘네들 둘 다 참인 거 가능하다 했죠 아까. 이것도 3번이랑 5번 선지가 좀 비슷한 류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과 팩트에 대한 구분을 하는 거. 그래서 둘 다 참인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깔끔하게 넘어가고, 자 이제 A에 대한 답으로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26 육모에서도 그 7번인가 이런 딱 밑줄 치는 거에 대한 답을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뭐라 합니까? 주관식 답변을 내고 가라고 하죠. 주관식 문제를 생각하고
미리 답을 알고 가면 좋아요. 자, 일단 기차를 탔다면이라는 전제로 가고 있고, 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랬어요?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에 대한 부분이라 했죠. 네, 그럼 유사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선지를 한번 잘라서 봅시다. 네, 그래서 일단 답은 유사성이 더 높으니까 인데, 자, 구조가 동일하게 반복되면은 앞에 조건들을 잘라주면 타지 않은, 탄, 탄. 뭐 근데 얘는 형식이 다르니까 일단 배제를 하고요. 일단은 벌써 선지를 지을 수가 있죠.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한 유사성이죠? 기차를 탄 세계관이죠. 타지 않에 대해서는 물어봐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 바로 그냥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탄 세계들끼리 비교했을 때 내가 지각을 하는 가능 세계가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 세계에 비해서 현실 세계 유사성이 더 낮다. 그러면 그 대상을 인지해 봅시다. 자, 내가 지각을 한 가능 세계가 유사성이 더 낮다. 왜? 기차를 탄 거에서는 우리가 지각을 할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여기서 봤을 때. 왜냐면 그러니까 지각을 했을 거라고 주장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답이 3번인 것 같은데 4번 찝찝하면 한번 봐야죠. 그래서 탄 거끼리 비교할 때 그 가능 세계들의 대다수에서 내가 지각을 하지 않았다. 이게 근데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 건 유사성이죠. 근데 대다수라는 건 숫자잖아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유사하다라는 건 약간 다르죠. 이건 어떻게 보면 빈도의 맥락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다고 했을 때 얘랑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 약간 느낌을 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범주를 좀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유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유사한 정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우리 머릿속에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많으면 확률적으로 높은 거 아닌가? 하지만 그 지문에 그런 말이 일단 없고요. 그래서 범주 자체를 그냥 딱 나눠야 된다. 우리가 비문학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항상 이런 선지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럴 때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지문의 근거로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넣어버리면서 틀리거든요. 시간을 걸고 틀려요. 그래서 이런 기출 선지들을 만남으로써 내가 이런 뭐랄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그럴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하는 경우의 빈도를 줄여주면 좋아요. 네. 그래서 숫자가 많다고 유사한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경험도 해가면 좋죠. 약간 더 포괄적으로 개념을 가져가려면 되게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는데 얘랑 얘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마지막, 내가 그 기차를 탄 것이 현실 세계에서 거짓이다. 이거는 딱히 우리가 지금 원하는 맥락의 답은 아니죠. 그래서 답이 아니다 이죠. 답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네, 그러고요. 이제 42번 적절한 건 이것도 자,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랑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관계래요. 이때까지 지문에서 반대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그건 뭐예요? 유정이죠. 새로운 게 정의가 됐을 때 지문에 있는 정의랑 조금 구분을 잘 지어주면 좋아요.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건 가능하네요. 둘 다 거짓인 게 가능한 케이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전 팁이 들어가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완결성과 동일성, 포괄성과 동일성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네 가지 그거를 활용할 것 같은데 뒤에는 완결성, 포괄성, 일관성 하나만 물어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건 제가 수능장에서도 실제로 했던 판단인데요. 이 두 가지씩 비교를 하는 선지가 위에 있고 하나만 비교하는 선지가 밑에 있으면 만약에 여기서 답이 1, 2번 중에 나와요. 그러면 3, 4, 5를 볼 이유가 진짜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을 답으로 내고 싶으면 보통 밑에 넣었겠죠. 그러니까 얘는 시간 끌기용 선지였다라는 게 거의 명확해집니다. 실전적으로 이런 판단을 해서 먼저 선지를 답에 가까운 걸 보는 게 저는 실제로 하기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팁들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풀에서도 3, 4, 5를 그냥 바로 볼 거예요. 3번부터 볼 겁니다. 자, 완결성이 뭐였어요? 여기 있네요. 대중률에 대한 얘기였어요. 어느 세계에서든 P or not P 하나는 성립한다. 자, 어느 세계에서든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자, 반드시라는 어디 나왔어요? 완결성의 개념에선 나오는 말이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문장을 활용했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모순이 아니라 반대의 관계, 즉 모순이 아니기 때문에 배중률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컷. 그 다음 포괄성에 따르면, 자, 포괄성 뭐였어요? 가능하면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떠한 학생도 연필 쓰지 않는다가 참이면 가능성이 있겠죠. 가능하면 가능성이 있겠죠. 답 4번. 깔끔하죠. 사실 그래서 나머지 선지 정말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실전적인 팁을 드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가져갈 부분들이 뭐 이런 건 이전 기출부터 반복되었다. 주관식 형식으로 답변을 주면 좋고, 조건 같은 거 끊어서 주고 수직 관계 묶어주고 그런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정의된 개념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다. 정의된 개념 그 자체는 기억을 그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돌아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르다. 그다음에 뭐랄까 뭐 이런 거 시간 끌기용 선지인지 아닌지를 보는 눈이 생기는 것도 기출 분석을 하면서 좀 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본인의 판단이 틀렸다면 뭐 다른 선지 다 지우고 나서 그 선지를 보면 되니까 얘는 어쨌든 실전적으로는 무조건 해도 좋은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된 새로운 개념과 기존에 있는 개념을 좀 구분해보는 그런 거를 습관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 네, 이 정도면은 이 지문 잘 모르겠는 거 없지 않을까. 네, 한번 보고 그럼에도 모르겠는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